네, 안녕하세요. 밸류 AMC 대부의 함성재 대표입니다. 오늘의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다만 얼마라도 돈 버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N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L 채권은 기본적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이하 여신 또는 무수익 여신을 말한다. Non-performing loan. performing loan은 뭡니까? 론, 대출은 뭐예요? 이자를 받기 위한 게 대출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바로 대출의 기능이고요. 퍼포밍 론은 대출 이자가 정시에 들어오는 게 퍼포밍 론인데 대출 이자가 안 들어와. 기능을 안 하는 거죠. non perform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NPL, non performing loan. 무수익 여신. 대출인데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는 대출. 수익이 없는 대출은 의미가 없잖아요. 무수익 여신. 또는 고정 이하 여신. 자, 고정 여신이라고 하죠.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고정 여신이라고 하는데, 고정 이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고정보다 아래, 고정 이하 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은행은 손실을 대비한 대손, 손실을 대비한 충당금, 손실을 대비해서 쌓아놓는 돈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이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NPL을 팔게 되는 거죠. 아까 구독션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긁어왔는데요. 다른 스피드 옥션이나 이런 두인 경매나 기타 등등의 회사들은 NPL 경매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물건이 쫙 나옵니다. 얘네들의 방식은 뭐냐면요. 문서 접수 송달 내역에서 채권자 변경, 승계인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그런 키워드가 있는 물건을 쫙 긁어온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물건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천시에 있는 숙박시설이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950평, 건물 면적이 520평인데 6억까지 떨어졌어. 엄청 싸지 않나요? 일단 토지가 950평인데 6억이면 평당 100만 원이 안 되죠.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 그러면 괜찮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물건을 쭉 봤습니다. 자, 쭉 떨어졌는데요. 떨어져서 변경. 이 변경이 3번 찍혔다는 건 뭐냐면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매각자를 섭외하거나 낙찰자를 섭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 수협은행의 이 경매 신청 당시에 청구 금액, 경매 신청 당시에 청구 금액이 중요하죠. 8억 6,500이네요. 그러면 8억 6,500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8억 6,500인데 청구 금액의 0.8 정도 하면은 매입 원가는 약 한 7억 정도에 사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략 예상할 수 있죠. 왜냐? 총 매입가는 73.6%인데 이 중에서는 공장 같은 경우는 60%에 사왔을 수도 있고 아파트는 100%의 평가에서 사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에 사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청구 금액 곱하기 0.8 하면 한 7억 정도에 사오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우리는 2차와 3차의 중간값 9억 4,500과 6억 6,100의 중간값인 한 8억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고요. 그래서 매입가는 한 7억에서 8억의 한 중간값 정도의 매입을 하면 어떨까라고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알다시피 여러분도 가격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좋은 중고 자전거인데 1,000만 원짜리 자전거야. 근데 중고를 팔려고 하는데 나는 250만 원을 생각했어. 예를 들면 250만 원만 받으면 난 팔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저를 딱 보더니 아니 사장님 이거 싸게 주세요. 300만 원에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전 속으로 25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300만 원을 얘기하면 아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동화 회사들하고 협상을 할 때는요, 좀 낮게, 좀 터무니없게 좀 낮게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8억 6,500을 청구 금액을 넣었지만 나는 6억 6,100을 기준으로 한 7억 정도에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약간 뻔뻔하지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예 그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2차와 3차의 중간값이 우리가 8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7억과 8억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차라리. 그러면 AMP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자산관리 담당자한테 AMP가 어떻게 되냐? Asset Management Price.
ARP라고 하거든요. Asset Resolution Price. 처분 예정 가격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마진을 남겨서 팔고자 하는 게 자산관리 담당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AMP가 얼마냐, ARP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내가 무턱대고 돈을 이거 8억 6,500인데 8억에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진 말라는 거죠. 왜냐? 이 채권 담당자는 7억 7천만 받으면 팔려고 마음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내가 7억 5천에 샀어. 또는 8억에 샀어. 19년 5월 기준으로 8억 6,500이니까 6월에 낙찰 받고 7월 말에 잔금 내고 9월 달에 배당 받는다고 하면 뭐 한 9억 이상도 채권의 원리금이 쌓이겠죠. 근데 내가 뭐 7억 7천에 샀어, 채권은. 근데 바로 6월 22일 날 9억 3천에 5명이 입찰해서 낙찰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7억 7천에 샀다. 그러면 보통 질권 대출을 90%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90%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8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NPL 채권을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켰고 7억 7천에서 9억 3천이니까 한 1억 6천 정도의 차익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내가 8억 6,500을 다 줬어. 내고가 안 돼. 8억 6,500을 다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돈을 투자했을 때 9억 이상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뭐 단기간에 한 3, 4천만 원을 또 벌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이 NPL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신탁 공매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신탁하고 친해져라. 신탁회사하고 친해져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탁 제가 회사 리스트를 쭉 최근에 등록한 신탁까지 해서 14군데인가요? 아무튼 신탁 리스트를 정리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신탁회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투자 사례 한번 볼 텐데요. 분당 판교에 있는 이너밸리 지식산업센터고요. 채권 최고액은 122억이고 뭐 다른 채무가 있어서 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식산업센터 7층 전부인데 감정가는 71억이고 대출의 원금은 102억, 대출의 현재 잔액은 원리금 포함해서 87억이죠. 감정가는 70억인데 71억인데 대출의 잔액은 87억으로 좀 많은 건이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SBI에서 이제 채권을 철수하면서 그러니까 SBI에서 NPL 채권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다가 자녀 채권을 다 정리하면서 떨이로 파는 건이었었어요. 그래서 SBI 본사에 와서 채권부에 와서 입찰을 해라. 근데 입찰 최저 금액이 43억 이상 해라. 굉장히 싸죠. 채권 최고액 120억에 원금 100억에 원리금이 87억 남았고 그 다음에 감정가도 71억인데 43억에 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자산관리 회사에 있을 때 저희는 그냥 정말 최저가로 43억을 썼고요. 저희보다 한 팀이 더, 사실 이런 거는 좀 완전히 오픈된 그 공개 입찰이 아니고 몇몇을 초청해서 하는 소규모 입찰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 외에 다른 입찰자가 한 명 더 들어왔고 그 입찰자가 44억을 써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최저가를 썼던 거고. 자, 87억짜리 채권을 이미 44억에 사올 수 있는 건이에요. 감정가는 71억이고. 이런 건 뭐냐? 그냥 경매가 높게만, 그러니까 뭐 시간도 필요 없고요. 경매만 높게만 낙찰되면 다 내 돈이 되는 아주 재밌는 건인데 건물 연면적이 391평이었고요. 7층, 한층 전부를 사용하는 건이었습니다. 수용 예정 지역에 토지 같은 것도 있는데 대출 감정이 11억, 원금이 7억 5천, 미수이자, 연체이자를 8%인데 최대 20%, 보상 예정 금액은 11억. 이런 건도 NPL이 진행이 되는데 아주 안정적인 건이죠. 대출 감정이 있고 원금이 7억 5천이니까 뭐 120%까지 1억 5천이면 9억까지는 내가 충분히 배당을 받고 9억에 낙찰받아서 보상 11억까지 보상받는다 그러면 NPL 배당으로 1억 5천 배당 수익 받고 보상으로 2억 더 받아가지고 3억 5천까지도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투자권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연체 이자율이 8%인데 최대 20%는 뭐냐? 이게 뭐냐면 이 연체 이자율은 대출 금리는 5%고요. 연체 이자는 3%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와 연체 이자 합쳐서 8%인데 최대 20%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신거래 약정서를 쓸 때 거기에 보시면 이율도 표기가 되지만 기본 서식에 최고 지연 배상 금률이라고 해서 한 18%에서 20% 정도를 설정해 놓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청구해 볼 수 있는 금액이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후순위 채권자가 없다 그러면 또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9억 1천까지, 9억 1천에다 또 하나 더 있네요. 최대 9억 7천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짜 론캡이라고 하죠. 연체 이자를 많이 쌓아나갈 수 있는 채권이고 또 9억에 내가 낙찰을 받아도 11억까지 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너무 설레어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더 해봤는데 실제로 LH는 지구계획을 처리해라. 토지 수용 어림없다. LH는 해체하라. 실제로 수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땡땡땡 두 필지에 대한 LH의 수용 계획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용 계획이 있다면 수용 시기와 수용 예정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빠르면 12월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채권 이전 비용과 비용을 들여서 채권을 샀는데 12월 달에 조기 보상 금액을 협의해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자진 변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은 스킵했습니다. 좀 아쉽죠? 만약 보상 기간이 내년 3월이다 이랬으면 저는 무조건 이 채권을 매입을 했을 겁니다. 매수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상에서 첫 번째로 바로 합의를 보면은 손해죠.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해갖고 보통 보상 금액을 한 10% 정도는 올리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상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는 있어요. 12월 달에 자진 변제해버리면 저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접근을 못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굿프렌즈에 계신 분이 이 농협 자산관리에 물건을 하나 사고 싶다. 근데 아시다시피 개인한테는 NPL 채권을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 회사를 통해서만 NPL을 매각하고 금감원의 기준에 충족한 NPL 대부 회사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질문이 개인이 어떻게 NPL을 진행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딱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NPL 채권을 이런 농협자산관리 회사나 또는 뭐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내가 NPL 대부 법인을 도움을 받아서 그거에 따른 적절한 수수료는 뭐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억짜리 채권을 사오는데 수수료 1%, 1,000만 원 수수료를 내고 채권을 NPL 대부법인이 대신 사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게 있어서 근저당권부 질권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권을 달아놓으면 배당을 내가 다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NPL 대부법인이 채권을 대신 담고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내가 그 근저당권부 질권을 잡아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뭐 비슷한 방법인데 만약에 NPL 대부법인이 채권을 사오고 내가 낙찰을 받을 때 또 개인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억짜리 채권인데 할인해서 공장이라 할인해서 10억에 팔아요. 근데 배당은 12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 이럴 경우에 그런 채권을 NPL 대부법인이 대신 사오고 10억에 대신 사왔죠. 그리고 저는 경매를 12억에 낙찰 봅니다. 그러면 NPL 대부법인이 2억 원의 배당을 받죠. 그건 제가 다시 리턴 받는 방식.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야말로 개인이 자력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이미 대의 변제가 있죠.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고 채권은행에 그리고 채권은행의 권리를 모두 가져오는 것이 바로 임의 대의 변제인데 그걸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미 대입 변제 승낙서, 인감 증명이 첨부된 승낙서를 필요로 하죠. 그 경우에도 우리가 대부법인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주고 채권을 사오듯이 이미 대입 변제할 때도 채무자한테 일정 부분의 뭐 생활 지원 자금 이런 형태로 일정 부분의 돈을 지원해주고 이미 대입 변제 승낙서를 받아서 채권은행에 가져가면 내가 직접 채권을 사올 수 있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NPL 과정에서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NPL을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돈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셔서 이런 금융 지식, 재테크 지식이 결국에는 그 양이 돈의 양과 저는 정비례한다고 보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